오늘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텐데, 사실 먼저 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신호는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한 신호가 있고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한 신호가 있는데,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더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쉬운 예로 우리 음성 신호가 피리어딕한 음소도 있고, 음소로 따지자면 주로 어떤 음소가 피리어딕하냐 하면 유성음하고 그리고 자음 중에서도 몇 개의 자음은 유사하게 피리어딕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트한 신호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음성 신호에 피리어딕한 음소도 있고 에이피리어딕한 음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결국은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결국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차피 에이피리어딕한 주파수 성분도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DPDP로 다루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게 어떤 면에서는, 즉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특성만 알면 나머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지난 먼저 번 주제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였는데, 그거의 특성이나 이거의 특성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따로 다르지 않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특성을 다루면서 지금 세 번째 타입과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는 첫 번째죠. 요거죠. 요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세 번째, 이게 네 번째인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의 그 내용은 합성 쪽에는 디스크리트 피리어딕이지만 분석 쪽에도 역시 디스크리트 피리어딕한 그런 것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생각한다면 둘 다 서메이션을 쓰고 둘 다 0에서부터 n-1까지의 일정한 구간 동안에만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것은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타입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합성식, 즉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신호는 결국은 이제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게 되면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합성식은 인테그레이션을 쓰지만 분석식은 서메이션을 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하기 때문에 특성을 살펴보기가 아주 적합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종류의 신호의 모든 특성을 어우러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성질 중에 뭐 저거는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E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이건 네 번째 타입이니까 세 번째 타입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오메가가 샘플링 되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E파이라는 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단위원상의 그 위상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E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니어리티가 당연히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고, 요 타임 시프팅인 경우만 좀 이해하면,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면, x 오브 n이라는 신호와 이것에 의한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걸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죠. n 이퀄 0에서부터 n 마이너스 디스크리트 a 피리어드이니까 다시요.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n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 오브 n 마이너스 n 제로라는 것은 n 제로만큼 딜레이 된 신호일 텐데 이렇게 딜레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그것을 이거 이제 이렇게 쓰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yn이라는 요거하고 다른 신호가 있는데 요 xn이라는 신호를 n만큼 딜레이한 신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경우에 y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서메이션 이거 똑같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xn 대신에 yn을 쓰는데 yn이 뭐라고 그랬냐면 x의 n-n 제로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씀으로 해서 요것이 곧 yn이라고 함으로 해서 y 오브 n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y 오브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이냐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xn이라는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그걸 가지고 요걸 표현해 보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서메이션.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썼을 때 x의 n-n 제로라고 썼을 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에 여기에 n-n 제로라고 쓰고 그렇지만 n-n 제로가 요거하고 이퀄이 되려면 저기 더 쓴 거 없던 걸 쓴 거를 다시 제거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를 제거해 줘야 되냐 하면 얼마를 제거해 줘야 되죠? 여기다 거기가 안 보일까? 여기 보일까? 여기 안 보이지? 여기다 조금 더 써도 되겠어? 자, 그럼 써봅시다. 그럼 2에 뭐가 없었냐면 여기 없었던 거잖아요. 요만큼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없었던 것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0에 대해서 요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j n0만큼이 오메가 n0만큼이 더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0 이러면 되겠죠. 거기까지 보이나? 안 보인다 이거지? 다시 이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져옵시다. y 오메가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쓸 거냐면 서메이션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x에 n-n 제로가 있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 밖에는 없었던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n0 왜냐하면 요거하고를 맞춰줘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요게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더 들어갔으니까 그 더 들어간 것만큼 마이너스 플러스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0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놓은 게 이제 약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는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 하는데 요거를 그냥 n-n 제로를 마이너스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하나의 변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로 m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m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었냐? 그러면 이게
요게 요거니까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에 요것만큼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여기는 크기라는 정보가 없어요. 위상만 바뀐 거예요. 위상만 바뀐. 원래 신호를 이렇게 딜레이 시킨다, 내일로 딜레이 시킨다든지 하면 시간 딜레이가 뭘로 나타나냐면 크기라는 정보에는 변함이 없고 위상만 시프트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상 시프트 되는 것도 요거론 관계로 되니까 N0만큼 시프트 됐구나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라고 했을 때 x의 n-n0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결국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0만큼 위상이 시프트 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다 를 알 수가 있죠. 좀 지금 정성껏 유도를 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했을까요? 뭐 느끼는 바가 있을까? 없어? 그냥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유도하는 거 시험에 내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도를 해봐야 한다고요. 유도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타임 시프팅이라는 건 뭐냐?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내년이든지 이렇게 시프팅을 하게 되면 정보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만 시프트 되냐 하면 요것만 시프트 된단 말이에요. 위상만 시프트 된다. N0라는 그 정보를 싣고서 위상만 시프트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걸 가리켜서 타임 시프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팅은 오히려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시프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뭐예요? 주파수 변조잖아. 실질적으로 여성 대역에 있는 음성을 시프트 시켜서 남성 대역에 있는 주파수로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시프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수식하고 여기는 딜레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 익스포넨셜 외에도 마이너스가 된 거가 이제 이렇게 통한다고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라고요. 주파수 영역의 시프트가. 저것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거 괜히 지웠네.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xn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그것에 2의 j 오메가 제로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제로 n만큼 이렇게 페이스를 바꿔주면 모든 신호마다 페이스를 바꿔주면 이게 지금 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물론 xn이라는 신호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x 오브 오메가로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n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냐? 그러면 요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 yn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xn하고는 다른 신호니까. yn이라고 그러면 그걸 y 오브 오메가라고 쓰면 좋을 텐데 y 오브 오메가가 요걸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x 오브 오메가로. 그럼 y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 자리에 요걸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 있는데 그 자리에 요걸 갖다 놓게 되면 2의 j 오메가 제로 n에 요건 오메가라는 연속적인 주파수를 말하는 거고 요건 오메가 제로란 특정한 주파수만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xn은 이렇게 씁시다. xn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y 오버 n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체를 알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정체는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요만큼이 더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요거하고 요거는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묶을 수 있어서 x 오브 n에 2의 마이너스 j하고 이렇게 묶으면 오메가가 있고 여기에 요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의 주파수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석식이기 때문에 분석식에서 그 단위 벡터를 우리가 취할 때는 컨주게이트를 취하잖아요. 마이너스 컨주게이트.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만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달라졌죠?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고만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x 오브, 이건 y 오브 오메가지만 x 오브 오메가로 이걸 가져오게 되면 x 오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오메가 대신에 요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유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놔도 명쾌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플러스를 쓰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고 되어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는 게 뭐예요?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됐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개 공이 물론 앞으로도 이제 몇 개 정도는 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유도를 해보고 이해를 하면 이런 내용이 우리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메트리는 그냥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시메트리는 요거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에, 그러니까 이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요런 식은 그대로예요. 요런 식은 그대로인데 요걸 컨주게이트 취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이제 그냥 눈으로 갑니다. 눈으로 가되 컨주게이트 취한다 그런 얘기는 이거 컨주게이트 취한다는 얘기고 이거 컨주게이트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컨주게이트 취하고 이것도 컨주게이트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컨주게이트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거 대신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됐어요? 이쪽에 오메가라는 거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x의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연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이 됐냐면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컨주게이트 취한 것의 마이너스 오메가를 취한 거하고 같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왜냐면 저것처럼 저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취한 것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xn이 리얼일 때, 리얼이라고 한다면 실수값, 이거 자체가 실수값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게 xn이 실수잖아요. 신호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거 다룰 때는 복소수로 다루는 게 굉장히 유효할 수가 있고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복소수니까 이 계산이 다 복소수 계산이잖아요. 복소수 계산을 하는데 실수만 다루긴 좀 그렇다고요.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복소수를 다루게 되면 실수 부분에도 신호를 하나 갖다 놓고 허수 부분에도 하나 갖다 놓으면 두 신호를 같이 다룰 수가 있다고요. 자, 해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실수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죠. 같은 거잖아요. 실수니까 컨주게이트 취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그럼 무슨 얘기가 됐어요? 이거 컨주게이트 취한 것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놓고 보기가 여러분이 좀 그렇다면 이번엔 이걸 y 오버 n이라고 합시다. y 오버 n이 요걸 취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요거다.
그러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y 오브 오메가인데 y 오브 오메가는 xn 실수니까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제 컨주게이트를 취한다고 했다면 요게 곧 뭘 뜻하냐 하면 요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됐냐면 x 오브 오메가하고 컨주게이트 취한 것에 그 뭐랄까 역함수 역은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취한 거 같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복소수고 이것도 복소수라고 하면 요거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그냥 큼지막하게 복소수를 하나 생각하는데 a-jb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의 컨주게이트는 a 플러스 jb라고 하는 거죠. a 플러스 jb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하고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게 하나짜리라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 플러스의 주파수의 오메가니까 플러스의 주파수의 것인데 마이너스 주파수에 있는 것하고 컨주게이트 취한 게 같다 이런 거니까 이제 뭘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오메가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소수가 하나 있고 여기에 복소수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 복소수는 서로 다른 복소수죠. 그런데 복소수가 있는데 요 복소수가 요 복소수하고 어떤 관계냐 그랬을 때 요것의 컨주게이트 취한 게 요거하고 같대요. 요거하고 같다 그러면 요게 이제 컨주게이트 취한 게 a-jb라고 그러면 이것도 a-jb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컨주게이트 취하기 전에 요렇게 생겨먹은 거 요렇게 쓴 거는 뭐란 얘기냐면 a 플러스 jb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멀리까지 갔나? 이해는 했다 못했다? 했다죠. 컨주게이트를 취했는데 같다. 그런 얘기는 컨주게이트 취하기 전에는 이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소수랑 이 복소의 관계가 뭐냐면 크기는 같잖아요. 그죠? 크기는 같고 위상은요? 반대죠. 위상은 반대잖아요. 이것의 아크탄젠트 구하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고 요것의 아크탄젠트를 구하면 아크탄젠트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값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이분이 아니라 아드라는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하나에 대해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 이 펑션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크기에 대해서는 이븐 펑션이고 페이스에 대해서는 odd 펑션이다라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요게 이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다룰 때 이 그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요. 뒤에 가보면 이런 걸 다뤄요. 이런 걸 다루는데 자 해서 다루는 것에 하나를 보면 뭘 보면 좋을까?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여기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주파수의 범위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으면 돼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잡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잡으면 되는 거죠. 주파수의 범위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보통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잡는단 말이에요. 주파수의 범위를 몽땅 다. 그러면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다 그려줬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것만 그려서 보여줘요. 이렇게만. 아니지, 여기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저기 있는 거를 우리가 그린다고 했을 때 이제 저게 로우 패스 필터인데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0이고 오메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오브 이게 이제 필터이니까 필터를 뜻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h를 써서 h 오브 오메가의 크기를 지금 표현해 준 거라고요. 맞나? 이건 크기도 아니네. 그냥 전부 다네. 전부 다인데 우리 크기라고 합시다. 그냥 저기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 아이디어한 거지만 이런 건 구현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필터로서 표현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라는 크기로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y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x 오브 오메가의 h 오브 오메가라는 걸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력 신호인데 입력 신호 중에 요걸 곱해줘서 출력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출력 신호를 여기서 필터링 아웃 시킨다 그러면 요걸 제로를 취하면 필터링 아웃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곱해준 거니까. 그럼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라고 요 부분 요렇게 된 데는 이거는 필터링 아웃 시켜주는 거잖아요. 왜요? 여기서 h 오브 오메가의 값이 얼마에?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링 아웃 시켜주고 여기 있는 것만 살린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살린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저기 써 있는 대로 아마 오메가 C라고 썼을 겁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C라고 썼고 여길 오메가 C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C라는 것이 컷오프라는 뜻이에요. 컷오프 있잖아요. 몇 점 이상은 잘라버리는 거. 그 컷오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C 이상 되어서 파이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컷오프 시켜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만 패스 시켜버린다 그런 얘기. 요게 패스거든요. 요게 패스예요. 요게 패스. 요걸 패스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만약에 입력 신호가 지금 입력 신호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입력 신호 x 오브 n이 리얼이라고 한다면 실수값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됐어요. x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x 오브 오메가는 크기가 같다. 이거 그리고 이것의 그 페이스는 x 오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는 어떤 관계냐면 페이스 x 오브 오메가의 페이스의 아드다. 아드 펑션이다. 그거 얘기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은 이분 시메트리하고 그리고 페이스는 아드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아드 시메트릭하다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이 경우에 요런 형태라고 한다면 왜 요런 형태일 수밖에 없냐면 요쪽에 요만한 것하고 여기하고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 페이스 매그니티드 해야 된다고요. 이거 아까 그림이 조금 이제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이분 시메트릭 하잖아요. 지금 그림상으로도 이분 시메트릭 하잖아요. 이분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크기를 말할 때 뭐만 그려주면 되냐면 자 이거 눈에다 담았어요?
네? 눈에다 담았으면 이거 안 그린다고. 왜요? 이쪽은 어차피 매그니튜드가 even 시메트리하고, 그리고 페이스는요 어드 시메트리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만 처음 배우는 거야.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표현을 안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주파수 영역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 건 분명하지만 리얼을 신호를 다룰 때만큼은 오메가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표현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건 이제 필터의 어떤 말하자면 스펙이란 말입니다. 스펙을 우리 그 데이터 자료에다 이렇게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자료에다 실을 때 이쪽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쪽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설명하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니까 이제 우리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몰랐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되어서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은 even 시메트릭, 그리고 페이스는 odd 시메트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쪽만 표현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타임 시프팅, 프리퀀시 시프팅, 그리고 시메트리 특성은 명확히 여러분들이 유도도 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이건 눈으로만 봅시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컨볼루션 썸이란 말입니다. 컨볼루션 썸인데 이쪽에서는 그냥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 비해서 이 계산이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이거 계산하는데 이거 80년 걸려요. 보통 필터 하나 계산해서 출력을 얻으려면 80년 걸린다고. 여기는요 80 마이크로 세컨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통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y 오브 n인데, y 오브 n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y 오브 n이라는 것이 어떤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그 입력에 대해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션 썸을 하면 출력을 구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는 건데, 그 출력을 구한 요것인데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요거 하는 그 계산하는 요령은 대동소이하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럼 y 오브 n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컨볼루션 썸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m하고 n-m 하면 인덱스의 합이 n이 되는 걸로 봐서 y 오브 n의 컨볼루션 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거기 나눠주는 거 없는 걸로 봐서 어떤 타입이라고요? 에너지 타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에너지 타입으로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알다시피 요거하고 요걸 이제 같이 묶어요. 같이 묶어서 요렇게 되면 여기 부족한 게 보이죠. 여긴 n-m인데 여긴 n만 있으니까 m을 빼주고 위에 가로에서 빼주고 또 더해주고, 그럼 더해준 거 여기에다가 묶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묶으면 요렇게 된 게 남고 요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또 요거까지 해서 h 오브 오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이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 몇 년 걸린다고? 80년. 요거 계산은요 80 마이크로 세컨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유리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게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특성은 거꾸로예요. 어떤 거꾸로냐면,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밖에 풍경 한번 보세요. 밖에 풍경이 이 창문에 의해서 이렇게 잘렸잖아요. 요만큼 잘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밖에 풍경이라는 그 신호는 연속적인 거잖아요. 쭉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 신호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자른 걸 갖고 다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창문이라는 것이 요 필터하고 똑같이 요 필터가 이렇게 생겼다면 창문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에 신호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창문이 여기는 0으로 곱해주고 여기만 1로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신호만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윈도잉이라고 그래요. 여기 아무 말도 없네.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윈도잉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윈도잉을 하게 되면 이걸 윈도잉 티어럼이라고 그러는데, 윈도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W 쓴 거예요. 윈도잉이라는 의미의 W, 신호가 입력 신호가 연속적인 게 길지라도 윈도잉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거의 역이라고요. 이거의 역이라는 게 이게 컨볼루션일 때는 상대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인데, 그렇다면 한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은 뭐냐? 상대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컨볼루션이 되니까 요 윈도우가 갖고 있는 주파 성분과 원래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 성분의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에이피리어딕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E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이 E파이는 주기라는 의미예요. 주기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컨볼루션 한 것으로 얻어진다 하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것도 뭐 수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그냥 개념상 컨볼루션을 우린 주파수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디지털 신호 처리의 강점이다.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윈도잉을 한다라는 얘기는 긴 신호를 이렇게 짧게 쪼개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시간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컨볼루션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럼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냥 개념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서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 요것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뿐만 아니라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거꾸로 얘기해서 요 윈도우가 무진장 넓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진장 넓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넓다 그런 얘기는 이 X 오브 N이라는 신호 전부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잖아. 전부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넓다 그러면 그 넓은 것의 주파수 성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부 다가 뭐냐고. 한 영역에서 그냥 쭉 DC예요. 크기가 다 일자리 DC예요.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뭐냐고. 임펄스잖아. 그럼 임펄스하고 원래 신호의 주파수 성분하고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어떤 것에 그 임펄스를 컨볼루션 해주면 원래 신호가 되는 거잖아. 옛날에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정리했던 거가 이제 여기다 적용되는 거예요. 임펄스라는 것을 컨볼루션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만 깜빡깜빡거리는데 X 오브 N에다가 컨볼루션 하기를 델타 N 이러면 이거는 그냥 X 오브 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그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X 오브 오메가잖아요. 이걸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요 1이에요. 곱하면 뭐냐고. X 오브 오메가잖아.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주구장창 길게 모든 신호에서 DC인 그런 윈도우를 쓴다고 그런다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게 이제 임펄스니까 임펄스하고 원래 신호의 주파수, 원래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컨볼루션 하는 건 원래 신호의 주파수 영역을 다 갖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구현하려고 그러면 양적 컴퓨터 갖고도 안 될걸? 슈퍼 컴퓨터 갖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양적 컴퓨터 갖고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량이 무진장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라고. 우리 음성 신호,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음성 신호를 프로세싱 하는 거는요, 적당하게 잘라요. 이렇게 적당하게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 음성 신호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는 순간에 여기 요 영역에서 주파수가 막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중첩시켜요. 요거 중첩시키고 요것도 중첩시키고 그러면서 여기 중첩된 부분이 이쪽에도 나타나고 이쪽에도 나타나는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윈도잉을 한다고요. 윈도잉을 해서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윈도잉 한 것의 주파수하고 요거하고의 컨볼루션이 일어나니까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왜곡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윈도우가 무한히 길다 그러면 왜곡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윈도우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생각하자고요. 이걸 짧게 잘랐다. 좀 이만큼 길게 잘랐다. 이만큼 길게 잘랐다. 그런 것에 요 윈도우라는 건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이고 요만큼 된 시간 영역에서 요 윈도우라고요. 그럼 요것의 주파수 성분은 뭘로 나올까요? 잠빈아, 요거 뭘로 나올까? 그냥 이거 말하자면 펄스잖아. 펄스 했잖아. 펄스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와요? 네? 싱크는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한히 길다 그러면 임펄스 빡 하나. 근데 임펄스 가지고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왜곡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만큼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길게 못 하니까. 이만큼 잘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파수 성분은 이 펄스가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 그리고 늘어나가지고 뭘로 나타나면 싱크로 나타났잖아. 그 싱크로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요 싱크로 나타난 거는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 윈도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히 이렇게 일자리 이런 이제 윈도우라고 그런다면, 이런 윈도우라고 그러면 요것의 주파수 영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임펄스로 나타난다 이거였어요. 임펄스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윈도우를 이게 이렇게 무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요만큼을 잘랐다 이런 얘기면, 여기에 요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자, 이렇게 임펄스로 된 윈도우에 대해서는 왜곡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왜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주파수가 여기로 이렇게 새 나간다고. 네? 일로 새 나간다니까 이게 왜곡이 일어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더 짧게 잘랐다고 합시다.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계산하기는 쉬워지고 계산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급부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짧게 자르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늘어지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곡이 더 세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되는 게, 이거를 크게 보자면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시간 영역에서 짧게 보려면 주파수 영역에서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시간 영역에서 좀 길게 보면 주파수 영역에서 왜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윈도잉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절차이긴 하지만 그 윈도잉 하는 순간 결국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들어가고 만다. 윈도우가 무한히 크다 그러면 이게 임펄스이기 때문에 왜곡이 하나도 안 일어나지만 그건 아이디어란 거죠. 그건 불가능하고, 윈도우를 짧게 쪼개면 쪼갤수록 그 펄스가 가지고 있는 싱크처럼 왜곡이 일어난다. 이렇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옆으로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로 해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냐 하면 이런 데서 배울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 아마 이게 그 연속 신호 다룰 때 나왔음직한데, 시간 영역에서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주파수 영역에서 j 오메가 곱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같은 원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다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스발 정리. 자, 이건 내용만 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인데 이건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거든요. 그게 이퀄이란 건 뭘까요?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로스하는 건 없다. 에너지가 다 보존되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가 보면 요 에너지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컨주게이트한 거하고 곱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컨주게이트를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 오브 n을 여기다 표현하고 컨주게이트를 취한 걸로 하는데, 그건 컨주게이트 취한 것이라면 요게 컨주게이트 되고 요것도 컨주게이트 되고 요게 뭐 컨주게이트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거하고 요걸 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먼저입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인테그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썸을 하는 순서죠. 근데 거꾸로 썸을 먼저 하고, 썸을 이렇게 먼저 하도록 썸 n에 대해서 묶으면 요게 바로 x 오브 오메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x 오브 오메가예요. 요렇게 x 오브 오메가가 되고, 요건 원래 있었고, 그러면 요렇게 돼서 요런 식이 됐으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된다고요. 이걸 파스발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발의 정리라고 그러는데, 파스발의 정리의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후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해서 정보가 잃어버리는 건 전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가 100% 보존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100% 보존되는 것으로 파스발의 정리라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오늘 이제 학습하는 내용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런 특성수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이게 이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임펄스 리스폰스를 후리에 트랜스폼 취한 걸 우리는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떤 게 그 완벽한 거라고 그랬죠? 임펄스 리스폰스가 임펄스가 있으면 완벽하잖아요. 임펄스가 있으면 그것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뭐예요? 모든 주파수가 다 균등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것이라는 건 결국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왜냐하면 y 오브 n이라는 것은 x 오브 n 컨볼루션 h 오브 n이잖아요.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그 컨볼루션이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가 돼서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LTI 시스템, 여기 나왔네. LTI 시스템에서 Y 오브 오메가라는 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몇 초 걸린다고요? 80 마이크로 세컨이요. 그러나 컨볼루션 하게 되면 80년 걸린단 말이에요. 80광년이든가 하여튼간 뭐 그런 거예요. 오래 걸리고 빠르게 계산되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어떤 출력의 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한다면, 후리에 트랜스폼은 크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입력 신호의 크기를 시스템의 필터에 의해서 증폭을 시키고, 크기 증폭시키고, 두 가지 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기는 증폭이 되고, 위상은 시프트가 일어난다. 시프트가 일어난다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회전이에요, 결국은. 아까 이제 1학년하고 뭐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걸 질문하냐면, 주파수, 아니, 그냥 복소수 평면에서 요렇게 된 복소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Z 이퀄 1 플러스 J1이라는 복소수인데, 요 크기가 1이고 요것 크기도 1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회전시키면 여기 나타난 주파수는 아니 복소수는 뭘까요? 이건 뭐 그림상으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는 Z 이퀄 X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왔을까, 이게?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온 것이냐 하면 요 Z 이퀄 여기 있던 Z1이라고 그러고 이걸 Z2라고 그런다면 Z1이라는 것에다가 Z1에다가 여기다가 뭘 곱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게 요 회전시킨 거니까 뭘 곱했을까요? 회전만 시켰어요. 크기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럼 크기가 1이고 2에 J 2분의 파이 요만큼 회전시킨 거잖아요. 그게 페이스라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복소수 도메인으로 보면 회전이에요. 회전.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센 개념으로 위상이 시프트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라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이냐면 Z1이라는 식에다가 요게 뭡니까? 요게 직각좌표계로 하면 I 곱한 거예요. I 곱하면 요거는 I가 되고 요거 I 곱하면요. J 여긴 J라고 했네. 그러니까 J를 곱한 건데 J를 곱하면 이거 곱했다 그런 뜻입니다. J를 곱하면 요거는 J가 되고 요거는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소수를 정리한 거랑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게 다 통하는 거라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크기를 곱해주고 위상을 더해주고 위상을 더해줬다는 건 뭐라고요? 저기서 보는 대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 그런 뜻이에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신호의 정보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회전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몇 가지 이거잼플 한번 봅시다. 임펄스 리스폰스 저렇게 된 거니까 저거 비보 스테이블 합니다. 그죠? 왜요? 결과적으로 특성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2분의 1의 크기가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입력 신호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2분의 2의 마이너스 J오메가 분의 1. 요런 이제 몇 가지 그 종류는 외워두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입력 신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출력 구할 때 80년 걸려서 저거 컨볼루션 썸을 하면 80년 걸리는 거. 이렇게 y 오버 오메가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곱해줘서 이렇게 부분 분수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데는 얼마 걸리? 80 마이크로세컨드. 여기는 조금 뭐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빠르게 로서 이제 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된다 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요거 보면 또 재미있죠. 요거 보면 결국은 요것만 있으면 됐었어요. 사실은 요것만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로패스 필터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크기가 있는데 크기가 여기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이 프리퀀시는 블락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임펄스 응답 함수는 뭐로 나올까요? 수식 말고 정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것의 임펄스 응답은요. 임펄스 응답 함수 요게 주파수 영역이라고요. 그럼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인버스로 적용하게 되면 펄스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싱크죠. 싱크로 나올 거예요.
싱크로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 이미 눈치채고 있으면 되고. 자, 요런 거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훅 지나가요. 여기에 요 주파수 성분은 얼마일까요? 요 주파수 성분은요? 레디안 프리퀀시를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를 우선 읽어내야 돼. 이 파이 F에, 이 파이 F. 그럼 F가 얼마예요? 이 파이 F가. 이 파이를 묶어내면 F는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N은 시간 변수고 6분의 1이란 게 뭘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좀 잡읍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지금 주파수라는 것은 F라는 주파수이고, F라는 주파수의 범위는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만 노멀라이제이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파이를 곱한 F가 이게 오메가인데,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 파이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는 의미예요. 됐죠? 요거는 조금 앞에서부터 달아봤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그러면 이때 이게 뭘까요? 이게요. 참비나. 오늘 참비가 당번이야. 요게 뭐야? 요게 원래 주파수 F라고 하면 F를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에? 뭘로 했어요? 샘플링 프리퀀시로. 저게 F예요.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6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6분의 1. 6분의 1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의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8000Hz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는 거예요? 8000Hz의 6분의 1이니까 뭐 6분의 8000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6분의 8000이니까 얼마예요? 1000Hz보단 조금 높고 1300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주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파이 F를 생각해서 F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사인이니까 익스포넨셜로 하면 익스포넨셜 주파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양옆에. 이건 원사이드니까. 그럼 6분의 1이라는 주파수. 여기는요 14분의 1이라는 주파수. 그렇게 되죠. 14분의 1이라는 주파수. 여기는 4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 여기 이제 커러 프리퀀시가 또 레디안으로 주어졌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어지면 좀 쉽네. 그러니까 요건 4분의 파이, 요거는 3분의 파이. 그냥 읽어도 되겠네. 3분의 파이. 요건 7분의 파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4분의 파이보다 큰 놈은 다 블락킹 아웃하고 4분의 파이보다 적은 주파수는 패스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얼른 이겨낼 수 있죠. 이거 패스요, 블락이요? 패스. 이거는요? 패스요, 블락이요? 패스. 그죠? 이건 3분의 파이, 이건 이제 4분의 파이니까 아니다. 3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 커러 프리퀀시가 4분의 파이. 어느 게 큰 건가? 3분의 파이가 크나 4분의 파이가 크나? 3분의 파이가 크네? 그럼 이거 블락되는 거네? 예? 요거는요? 블락돼요, 패스돼요? 이거 패스. 그런 얘기예요. 요거 블락, 요거 패스, 요거 패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다룰 때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포머 하면 싱크 펑션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건 안심하세요. 이런 거 내가 시험에 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우선 느낌만으로 싱크 펑션이 나온다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2파이만큼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요건 3분의 파이라는 레디안 프리퀀시일 때는 파이만큼 있고, 왜냐하면 코사인의 크기가 이랬는데 양옆으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쪽에도 파이, 이쪽에도 파이예요. 여기도 파이고 여기도 파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가지고
또 파이가 있는데 이쪽에는 아마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인이니까 J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J분의 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4분의 파이보다 큰 놈은 다 잘라버리고 그런 얘기니까 이거 잘라버리는 거죠. 요거 사라지고 요것만 사라집니다. 결국 요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래 신호에서도 커러 프리커시보다 큰 주파수성분 요것만 블락킹 아웃 시킨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저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이해했잖아요. 왜 이해했냐면 저거는 DC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DC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펄스로 나온다. 아까 우리 분명히 이해했다고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뾰족 하나 나온 거 그건데 거기다 이렇게 프리퀀시 시프팅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요게 바로 1 곱하기 이런 얘기예요. 1 곱하기. 그래서 요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2분의 1이 있는 거 놔두고 여기 1이 있어요. 1이라는 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1이라는 거에 포리에 트랜스폼 알아요. 네. 3분의 파이만큼 프리퀀시 시프팅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따라왔어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오메가의 3분의 파이만큼 시프팅. 근데 이 파이가 왜 파이로 줄었냐면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된 거.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여러분이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빡셀 것 같아서 해보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거야. 해보는 것까지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요거는 내가 시험에는 안 낼 테니까 그냥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한번 자세히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실 여기서 이미 다 결정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풀어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풀어내야 되잖아. 그냥 겐또 해가지고 이거 블락킹이에요. 요것만 남았어요. 그래봤자 내가 점수 안 주잖아.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이거 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어때야 될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해봅시다. 자,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예요. 하이패스 필터. 이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임펄스 응답 함수는 어떨까요? 임펄스 응답 함수는요. 하이패스 필터의 반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 로우 패스 필터로 나와요. 네? 그냥 감만 좀 익히세요. 정성적으로. 그리고 어쨌든지 요거에 대한 건 요건데 하이패스 필터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은 패스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거 패스시킨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이거 세 개 중에 뭐만 패스시킨다? 요거 블락킹 시키고 요거 블락킹 시키고 요것만 남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저것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이치가 된다. 그런 이치가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 DSP라고 말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통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부분 보면 이것 그냥 건너뛰고 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그 학문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호화 시스템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행운아예요. 나는 학부 때 이거 배워본 적이 없어. 이거 배우지도 않고 미국에 유학 갔더니 이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배웠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오늘 같은 경우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의 특성을 배우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그래도 여러분은 배운 것만큼은 좀 이렇게 움켜쥐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습을 해주고 오늘 녹화가 제대로 됐다면 역시 가공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아마 오늘 나누고자 했던 내용이 요거 말고는 뭐 정리한 것뿐이 없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인데 요것만 이제 보면서 얼른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공간 벡터가 있고 시간 벡터 네 가지 타입인데 카다피 이론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카다피 이론인 건 저런 얘기예요. 한 영역에서 C는 다른 영역에서 A다. 항상 그래서 C in time은 A in frequency, A in time은 C in frequency. 물론 다피가 있어야 되죠. 다피는 D in time은 P in frequency, P in time은 D in frequency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서 요걸 한꺼번에 네 개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실력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실력자가 될 테니까 이걸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